DLS 6월 고용보고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최근의 경제의 흐름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실업률의 상승 추세와 물가 안정화에 대한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6월 실업률 보시게 되면 4.1로 시장 예상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률의 상승 추세가 더 강한 모멘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3개월 이동평균으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살펴보면 17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21만 2천보다 하락을 했고 다만 지난달 수치도 하향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3개월 이동평균 17만 7천 건은 21년 2월 이후 최저치로 기록이 된 수준이고요. 지난 3개월 이동평균에 대한 이러한 패턴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3개월 이동평균이 약 26만 명이었으니까 이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고 실제 잠재고용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18만, 20만 정도 수준입니다.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재무부 경제정책 성명서에서 현재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잠재 일자리 수를 20만 개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 언급드렸고요. 팬데믹 이전 수치의 2배입니다. 연준의 쿠 기사도 6월달 발언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률 안정을 위해서 월간 고용이 약 20만 명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제정책 성명서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월러 이사가 지적을 하기도 했듯이 구인율이 하락하면서 이와 맞물려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른바 베버리지 곡선상에서의 변곡점 위치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말은 과거처럼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실업률의 안정적인 상승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사이클의 하방으로 빠르게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는 그 변곡점의 위치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월러이사조차도 구인율이 4.5%를 하회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고 미 재무부의 경제정책 성명서는 물론 연준의 쿠 기사조차도 18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속도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월 이동평균으로 잡힌 17만 7천이라는 것은 이 잠재고용 수준을 하회해서 나타난 수치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연준의 주요 인사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이 물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앞으로는 고용으로 빠르게 시선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월러 이사를 비롯해서 쿠 기사, 이제 파월까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향후 통화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동시장의 동향은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샴이 만든 샴룰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전국 단위로 0.43%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0.5%포인트와의 간극이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상 가시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다음 달 실업률이 4.47 이상만 나오게 된다면 샴의 법칙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미 22개 주가 샴의 법칙에 부합을 했다라는 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주요 주에서 먼저 실업률이 치솟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경기 하강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 어찌 보면 개별 주의 샴의 법칙의 부합은 물론 경제학자 샴은 지역 단위로 평가하면 안 되고 전국 단위로 바라고 경고를 하긴 했지만 궁극적인 사이클상 경제의 지역적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경기 하강 사이클 전조 증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는 연준조차도 고용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점차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6월달 고용보고서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상승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견조한 건 한마디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함께 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은 이민자의 증가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 곧바로 투입 가능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측면에서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보시게 되면 이미 팬데믹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83.7%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62.6인 것을 비교를 해보면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당히 압도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준이 2002년 2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까지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경제활동 참가율의 헤드라인 자체 62.6, 물론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게 높아지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치솟게 됩니다. 실업률을 계산하는 식을 다르게 변형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를 볼 게 아니라 실제 핵심 노동인구 25살에서 54세 사이의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로만 좁혀본다면 이미 83.7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고 02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섰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과저축도 다 소진이 되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진 그런 미국의 경기 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핵심 연령층에 모두 충분한 일자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다만 실제 실업률을 계산하는 통계 자체는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로 계산이 되니까 이게 팬데믹 이전보다 낮게 나온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핵심 노동인구의 참여율로 놓고 보면 오히려 미국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나쁠 수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를 YY 변화율로 살펴보면 6월달 마이너스 0.12%로 집계가 됐습니다.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진 것이죠. 과거 추이 보시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에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 현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고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서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런 금리 인하 여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70%를 상회하게 되면 실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70.8% 보이고 있고요. 이렇다면 9월달, 12월달 연내 2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으로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달 금리 인하는 현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재차 70%까지 상승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또 물가가 있습니다. 이번 주 CPI가 또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달 CPI도 5월달 흐름처럼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면서 또 물가는 안정권으로 떨어질 거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근저에는 뭐 주거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유가, 휘발유 가격 또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 미국 내 총 가솔린 재고가 2억 3,120만 배럴에서 2억 3,390만 배럴로 증가를 했습니다. 더불어 수요가 작년 같은 주보다 더 낮아졌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재고는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 측면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볼륨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게 WTI 국제 유가가 80불을 넘어서는 와중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실제 수요 자체가 작년 같은 주 대비 더 떨어졌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은 3.5불로 전달보다도 낮아졌고요. YY 보더라도 더 낮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6월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던 휘발유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발표해야 될 CPI 가격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따라서 최근 고용시장의 변화 흐름과 물가 동향 이런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미 방향성 자체가 너무 뚜렷하게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이 어떤 형태로 어떤 폭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인데 이조차도 개인적으로는 과거 패턴에 의하면 이미 그 시기의 적절성은 놓쳤고 그 폭도 과감하지 않은 이상 충분한 대응의 여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실업률이 3년 평균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은 강한 추세를 꺾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이런 추세가 올라선 이상
그대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안정권으로 흘러간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경기 팬더멘털이 갖춰졌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의 대응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대응조차도 시기의 적절성과 그 폭의 강도가 과감하지 않다면 생각보다 과거 패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고용 데이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